CAT 2급 자격증 기출문제풀이 11번입니다. 공개된 기출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11번째 기출문제에서는 역시 또 타원이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타원이 나오면 그림이 조금은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면도에는 이렇게 치수가 없는 부분들의 그림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그림은 정면과 우측면도를 이용해서 많이 찾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그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3D 형상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3D 형상이에요. 도면을 보시고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잘 상상을 해 보세요. 정면 보기를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원 형태로 모양이 깎여 있고요. 이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옆 모양이 사선으로 깎여 있기 때문에 평면도에서 봤을 때, 즉 위에서 봤을 때 타원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3D 형상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투상도법 도면을 보시고 지금 보시는 이 3D처럼 머릿속에서 입체적 이 투상이 잘 되시면 그래도 그림을 그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CAD로 가서 직접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를 실행하시면 0번 레이어를 기본으로 해서 일단 수평의 무한선 그리시고요. 수직선 그리시고요. 각도 45도 사선 그리시고요. 트림으로 왼쪽 하단의 45도 사선은 지우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 그리기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났죠.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꾸고 먼저 주투상도인 정면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그리기로 가로가 140, 높이 84,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 명령어 종료하고요. 자, 정면도 그림을 보시면 여기 62도라는 각도가 나와 있죠. 이 62도라는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선을 그리게 되면요, 여기 각도가 일단은 62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엇각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 각도가 시작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0도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각도가 필요한 건데 이 각도가 몇 도냐? 180-62도입니다. 그러면 118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118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르게 각도를 구하자면은 마이너스 62도. 요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라인을 이용하시면은 이 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X라인 각도 118도.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고요. X라인 각도 마이너스 62도 같은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선 찾으시고 오프셋 49mm. 자, 트림이 됐던 필렛이 됐던 모서리를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각도, 즉 여기 있는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엇각으로 같은 각입니다. 그럼 138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X라인 앵글값 138도 역시 정리. 그리고 반지름 38짜리 원을 그려서 나머지 그림들은 가볍게 트림으로 정리. 자, 이 위에 나무 부분 그려봐야 되겠죠. 선 그리기로 52mm, 아래로는 수직으로 내려주시고 자, 오프셋 25mm. 익스텐드 명령어로 이 부분을 전체를 쫙 선택하신 다음에 연장,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 트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지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정면 그림이 얼추 다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면 그림의 요 아랫부분을 해결해야 될 텐데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요 평면도에서 34의 위치, 요거를 찾아서 쓰시면은 이 부분들 그림이 아마
한 번에 다 그려지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릴 때는 위로 18을 덧대서 그냥 그리시고요. 오른쪽으로 34. 그리고 X라인으로 각도값 145도를 줘서 사선을 그리시면은 정면 그림은 무난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바로 지워도 되겠고요. 자, 이 십자가 보조선하고 그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거를 조금 가까이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 개의 그림을 한꺼번에 볼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평면도와 우측면도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찾아 나가겠습니다. X라인 수직으로 양 끝점 잡아주시고 아랫선 잡아주시고, 뭐 사실상 이 거리값, 그죠? 이 거리값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떼고 싶은 만큼 떼시면 되겠고요. 단 여기의 거리값은 우측면도에서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95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프셋 95 트림으로 정리. 자, 우측면도 그림. 우측면도 그림도 X라인으로 수평, 맨 아랫부분 클릭, 맨 윗부분 클릭. 자, 평면도에서도 맨 아래, 맨 위에. 그리고 이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수직, 수직. 자,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22도라는 각도가 있겠죠. 자, 이 122도라는 각도를 구하시려면 여기도 요만큼의 각도를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죠. 즉 180 마이너스 122도 몇 도일까요? 58도가 되겠죠. 자, 근데 이 58도도 다르게 구하시면 마이너스 122도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X라인에서 쓰시는 겁니다. 상대 극좌표라든지 이런 데서 쓰시지 마시고. 그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라인 58도 또 X라인 마이너스 122도 기울기 같죠? 그래서 어떤 걸 쓰시든지 상관없겠습니다. 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외부에서 보이는 그림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 이어주시고, 이렇게도 선 이어주시고, 그리고 15mm 경사도 찾아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은 이렇게 파이는 값이 40mm가 있죠. 그래서 요 값이, 즉 요 값이 됩니다. 40mm. 그래서 직접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그리기로 이렇게 수평으로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mm 긋고 위로 올려서 꺾은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짧은 선과 긴 선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는 하나를 지워 주셔도 되고, 결합이라는 명령어가 있겠죠. 조인, 이걸로 쭉 다 선택해서 한 번에 클릭하시면 하나의 선으로 결합 혹은 병합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수문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뷰에 해당되는 그림도 얼추 다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평면도 그림 마저 완성해 봐야 되겠죠. 자, 평면도 그림 선 그리기 요 끝에서부터 우선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찾으실 때는 반드시 우측면도에 요 122도 사선을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선 그리기로 여기 끝에서 선을 수직으로 올려주시고, 자, 정면도에서 선이 이렇게 평면도 쪽으로 수직으로 이동이 되면은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 우측으로 수평으로 이동해 주세요. 쭉 가다 보면은 만나는 교점이 보입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가고요. 자, 이랬을 때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이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와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그림이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선을 수직으로 올려주시고, 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수평으로. 자, 수평으로 가다 보면 만나는 사선과의 교점이 있겠죠? 거기서 수직으로. 45도 사선과의 만나는 교점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마저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정리를 조금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선이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 선은 모르겠으니까 아직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요 사각형 박스, 요걸 갖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끝에서 선을 수직으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수평으로 쭉 가시되, 여기 사선이 아니고, 바깥쪽 사선이 아니고 안쪽 사선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 교점에서부터 위로, 사선과의 교점에서 옆으로. 자, 일단은 정리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옆으로. 여기가 되겠네요. 다시 위로. 교점에서 다시 옆으로. 자, 여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만 해보면 될까요? 자, 정리도 사실 잘 하셔야 되겠죠.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들도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숨은 선도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숨은 선 하나, 여기서 숨은 선 하나,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타원을 마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타원을 좀 마지막에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그려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상선이 하나 있는데, 이 가상선은 아무 때나 쓰는 선은 아니고요. 출제된 문제에서 가상선이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선이 없으면 레이어도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일부러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상선으로 레이어를 바꾸고, 자, 타원을 그려볼 건데, 타원을 그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에 원이 대담한 호가 있죠. 이 호를 완전한 원으로 다시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6개의 선을 가지고 타원을 찾았었죠. 자, 타원, X라인, 수직으로 6개의 선 중에 일단 3개, 3시, 센터, 9시, 12시, 센터, 6시. 이렇게 6개의 선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선과 무한직선이 만나는 이런 교점들을 3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선이 있어서 찾아지고 여기는 선이 없어서 못 찾겠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X라인으로 이 똑같은 곳에다가 사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무한선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찾아질 수 있어요. 여기다가 X라인 수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봤더니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또 하나, 둘, 셋.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은, 그러니까 이제 원은 안 되겠죠. 자, 타원 EL 명령어 주시고, 축의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축 정하시고 나머지 축을 정해 주시면 이게 타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선들은 싹 다 지워야 되겠죠. 원도 지우시고,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이어 특성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 끝에서부터 수직으로 쭉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가시고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위로 40mm만,
그리고 옆으로. 자, 트림으로 이제 잘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건 그냥 지워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으로 바꿀 거는 외형선으로 바꾸고, 수문선으로 바꿀 것은 수물선으로 바꾸고. 자, 이것도 수문선으로 바꾸고 봤더니 이 선은 중간, 즉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외형선이고 여기는 수문선입니다. 요거를 나눠서 표현해야 되겠죠. 요건 단축키보다는 아이콘을 쓰시는 게 좀 좋으실 겁니다. 여기 수정 탭에 보시면은 점에서 끊기라는 게 있어요. 요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끊을 선을 선택하고 끊어야 될 위치를 오스냅으로 딱 찾아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거 정리 안 된 선들을 이렇게 지워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무리는 여기 선을 이어서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윗면 그림도 다 찾아진 것 같아요. 여기만 찾으면 되겠죠. 자, 외형선으로 레이어 바꾸고, 자, 이 부분은 이 사선 갖고 마저 찾아야 되겠죠. 선 그리기. 자, 여기 끝에서 선을 쭉 빼주시고, 위로는 사실 안 빼도 되죠.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위치가 있으니까. 자, 우측으로 갔을 때 만나는 사선과의 교점에서 수직으로, 45도와의 교점에서 수평으로. 예, 답이 다 나왔네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시고. 자,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다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중심선 표현만 하시고 치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심선은 중심선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선을 직접 이제 그리시되 타원의 센터와 센터까지 그림을 그리신 후에 이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 명령어 중에 저희가 랭센이라는 걸 자주 쓰죠. 길이를 늘리고 줄일 때 쓰는 명령어. 그 다음에 증분 눌러주셔서 마이너스 값을 주면 줄어들죠. 이렇게 2mm씩 떼주시고 다시 증분해서 한 5mm 정도에서 늘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는 아예 2mm 나눠 그리고 5mm 나눠 그려서 요 2mm 짜리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2mm, 5mm, 2mm 짜리 지워주시고, 여기는 7mm, 아래로 14mm. 겹쳐 그리면 감점입니다. 7mm 짜리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선 옆에 문제하고 비교를 좀 해봐요. 그러면 이 그림은 중심선이 2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중심선이 1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이 문제보다 이 라인 타입 스케일, 선의 간격이 크다는 얘기죠. 요거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LTS. 원래 LTS는 기본값이 1인데 저는 0.3으로 맞췄네요. 이걸 0.5로 바꿔볼게요. 자,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비율로 거의 맞춰졌죠.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실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치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넣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치수 명령어 주시고, 치수는 뭐 웬만큼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치수는 다 넣으실 줄 아니까 따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보이는 그대로 열심히 넣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가 겹쳐지겠죠. 중심선하고 치수선하고 이런 건 감점이에요. 무조건 그림의 맨 끝에다 맞추시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 끝을 잡고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자, 각도 넣어야 되겠네요. 각도도 뭐 보이는 그대로 최대한 출제된 문제하고 아주 비슷하게, 최대한 근접하게. 뭐 CAT 시험은 있는 그림 그대로죠. 그대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렬 치수로 넣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정렬 치수는 아니고 선형 치수로 넣되, 선형 치수 옵션에 회전 명령어를 클릭해서 요 기울기 2점을 찍으면 이렇게 기울기를 주고 치수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부분도 자, 그러면 사실상 다 된 것 같아요. 요 가운데 보조선들을 지우고 한번 눈으로 한번 대충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빠진 거 없는 것 같고 그림도 다 완성이 된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림 그리기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이제 배치 영역으로 가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 1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레이아웃 배치 영역으로 오겠죠. 여기 있는 도각 틀과 뭐 뷰 타이틀, 수검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미리 설명을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뷰 타이틀을 살짝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이제 뷰포트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뷰를 열어주는 명령어죠. MV 하나씩 열어도 되겠지만은 빠르게 4개를 한꺼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는 숫자를 클릭하고, 자, 왼쪽 상단의 끝에서 오른쪽 하나의 끝까지 사각형을 그리면 뷰가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우측 상단의 뷰는 지워주시고, 각각의 나머지 창에는 여기는 평면도,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우측면도에 해당되는 그림만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MS 명령을 실행하셔서 각각의 뷰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크롤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적당히 보이게끔, 정확히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잘 대충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PS 눌러서 이 뷰에서 나옵니다. 요 나온 상태에서 요 3개의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함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축척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출제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축척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배치를 해놓고 났더니 일단은 그림이 잘리는 부분이 있고 수평 수직이 안 맞고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겠죠. 이럴 때는 직접 그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틀을 좀 움직여 주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림의 배치는 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정면도만 살짝 외쪽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브 명령어로, 자, 정면도의 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살짝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바깥으로 나간 건 꼭 안쪽으로 들여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살짝 확대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조금 더 위로. 그리고 이제 평면도 그림은 오히려 이렇게 살짝 줄여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것도 이렇게. 그럼 서로 잘리는 부분 없고 보여야 될 그림들 다 보이고 있고 위치도 적당합니다. 이제 수평 수직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라인 명령을 실행해서 정면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맞춰서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평면도하고 수직이 안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무브 명령으로, 자, 그림은 선택 안 됩니다. 그림의 틀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오스냅은 그림에서 집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금씩 정리해 주시고, 그럼 정면과 평면도는 수직이 맞았습니다. 다시 X라인 수평으로 정면도의 아랫부분 찍어 주시고, 아주 살짝 안 맞았네요. 자, 무브 이렇게 맞춰 주시고, 그럼 이제 이거 끝났죠. 바깥으로 나간 것들은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 그리기, 뭐 배치 영역 안착 다 됐습니다. 뷰포트는 레이어를 0번으로 바꾼 다음에 반드시 이 동결이라는 걸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뷰 타이틀을 안쪽으로 들여다가 이렇게 잘 배치하시면 돼요. 우측 면도는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그다음 평면도는 살짝 아래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된 그림이 되겠죠. 자, 다 완성이 됐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 더 남았죠. 페이지 설정 관리. 자, 배치 1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관리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새로 만든기를 누르세요. 설정 1, 이름 따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사실상 프린터기에다가 직접 프린터를 하는 건 아니니까 프린터기 이름은 맨 아래로 내리시고 밑에서 위로 세 번째 DWG2 PDF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게 되겠죠. 용지 크기는 A4가 맞습니다만 ISO A4는 용지가 많이 잘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맨 위로 올리시면 ISO 전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A4를 선택해 주시고 뭐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걸 좀 씁니다. 그리고 자 배치, 그러니까 출력 영역은 범위를 정하시고, 자 간격 띄우기는 따로 할 필요 없고 중심에 자동으로 맞춰주시고, 자 플롯 축척은 용지에 맞춤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1대1로 놔두세요. 그래서 도면의 방향은 세로가 아닌 가로. 그럼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대략적으로 좀 맞았는데 칼라로 출력되면 안 됩니다. 자 캐드 도면은 원래 칼라 출력을 안 하죠. 자 나가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을 모노크롬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해야 될 거 몇 개 있었었죠? 첫 번째 거 프린터기, 두 번째 용지, 세 번째 플롯 영역, 네 번째 위치, 다섯 번째 축적, 여섯 번째 도면의 방향, 그리고 일곱 번째 도면 출력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7개 세팅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보기. 자 블랙 세팅 됐죠? 잘리는 영역 없죠? 뭐 한쪽으로 밀린 것도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고 닫기. 다 됐네요. 저장 누르신 다음에 답안을 제출하시고 마치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